그리고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차분한 면이? 왜 대묻죠? 아니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화를 많이 내고. 그냥 매살? 그냥 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아침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먹었다! 아니다 책방. 사적인 관점으로 책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와 사이다 책방.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보죠? 그러네요. 네, 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보죠. 네. 제 차례인데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하하. 아니에요. 이분들은 6개월 만에 만약 계속해서 보셨다면 6개월 만에 저희를 이제 지금 2주차가 올라갔죠. 3주차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띄엄띄엄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살이 많이 빠졌네 쪘네 이런 걸로 알아보는 거 아닐까요? 한 주 한 주마다 살이 급격하게 찌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찌고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여드린 거다. 저희 자기 이름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왼쪽부터 할까요? 아 저요? 저 뭐였지? 박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최프로입니다. 하지만 골프는 그만뒀습니다. 아 그러게 요새 골프 친다는 얘기 못 들었네. 네. 바빠서요. 미루고 있습니다. 아, 네. 한 1등입니다. 저도 주식 그만뒀습니다. 진짜? 그럼 이제 뭐해?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이제- 서로가. 그러게. 이제 다른 걸로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안 그래도 채권 사야 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들 돈이 많으셔가지고 아니야. 어떻게 되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있어도 뭐라도 사놔야 돼. 맞아. 그쵸.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약간 두 분이 생각났어요. 두 분이 생각났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본인이 어. 생각했을 때 나는 네. 공격형 인간인지 방어형 인간인지 보기엔 딱 이렇게 갈리기는 하는데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으신가요? 어떤 거를 말하는 어떤 거 거죠? 그냥 말하는지 공격형, 방어형. 그 매사요? 단어에 맞는 뉘앙스에서 나는 어떤 형 인간이다. 방어형? 한일동은 공격형 같은데 아 저는 방어형 인간이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공격형 인간이에요. 아 그래요? 난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다른 거죠. 이제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네, 둘다 가지고 둘 다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시도를 하는 거 그 여부에 따라서는 당연히 더 도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격형인데 그 안에서 시도를 해놓고 그 안에서 또 행동이 뭐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시도는 많이 하지만 방어적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은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러? 혹시 아들러 심리학. 네, 네. 음. 네. 그 한동안 미움받을 용기 2015년에 아. 그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아들러를 하기 전에 뭐 저희가 뭐 그 분의 인생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왜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이러면 좀 들어본 이름이 있지 않나요? 프로이트. 그치, 프로이트. 꿈의 뭐 있잖아요. 네, 꿈의 해석. 프로이트는 알지? 무의식, 네. 리비도 얘기하신 분. 모든 게 그 성적 로망으로 인해서 기인한 거다. 리비도요? 네, 리비도. 벌써 힘든데?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요게 이제 한 파트가 있고 프로이트랑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서 둘이 이렇게 학문적 교류를 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갈린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군데요? 이름 한 글자짜리. 길. 아니야. 한 글자짜리? 한 글자짜리. 외국인인데 그거지. 한글 뺄 수가 융. 맞아. 칼 융. 융. 네. 그래서 이제 칼 융은 분석심리학. 프로이트는 이제 정신분석학. 음. 상대적으로 아들러는 별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알려지진 않은 분인데 그 미움받을 용기를 낸 그때 그 일본의 그 학자 덕분에 좀 대중화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심리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트, 융, 아들러. 아들러가 다 같은. 네,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서 같이 했고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 명칭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아들러의 이제 성격 상담소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기시미 이치로 그 미움받을 용기 쓰셨던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성격은 네. 바뀌는 걸까요? 안 바뀌는 걸까요? 성격은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은 또 안 바뀐다는 말도 있다시피 성격은 바뀌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뀔 수는 수는 있다.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인생의 어떤 결정적 이유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성격이 나 바뀐 적이 있다, 내가 바꾼 적이 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은 없는데 올해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어. 어떤 이유로? 올해 어쨌든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또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니 또 두려움이 또 많잖아요, 사실은. 그때 제가 저의 성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하나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 첫 번째, 습관처럼 사과하지 말고 사과할 일에만 정중히 사과한다. 아,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 이기려는 생각으로 언성을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한다. 오, 네. 그리고 솔직한 생각을 그냥 솔직히 얘기하되 정중한 예의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거 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화라는 감정. 책을 혹시 10번째라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그거 읽으셨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 이거. 멘탈을 지키기 위해 답없는 빌런들은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한다. 아, 그치. 그런 게 어렵지. 저는 그렇게 성격을 바꿔보고자 어디 책상에 붙여놓을라요. 전 사과를 너무 안 해서 큰일인데. 어떻게 한일등님은 성격을 바꿔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좀 뭔가 고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지만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너무 내가 즐거움만 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차분한 면도 조금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차분한 면이? 왜 되묻죠?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차분한 면을 만들었다고요. 차분하게 변화하였다. 네, 그럼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성격은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라서 이런 성격을 가져서 나는 이래가 아니라 그 말을 하려고 내가 그 성격을 선택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조금 아들러가 프로이트랑 다른 점은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의식을 이제 지배한다라는 게 있는데 아들러는 좀 더 인간 주체적인 의지 이걸 좀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격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회피하거나 뭐 내가 맞서서 도전하거나 또 같은 갈등이 생겨도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그치. 그것도 다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하고 아들러가 한 말 중에 좀 중요한 말이 모든 고민은 땡땡땡땡의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가지. 네 글자. 네 글자. 의 고민이다? 네. 쓸데없는 의 고민다. 모든 고민은 결국은 여기에서 비롯한 거다. 나의 마음. 아니야, 4글자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들러는 좀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결국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갖는다. 아무튼 좀 그런 식의 이해를 했거든요. 살기 위함의 고민이다. 사회 관계. 관계 맞았어. 인간관계? 맞아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의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 근거한 상담은 길게 안 간대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면 그 사람의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고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임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 그래서 사회적 개념이고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만날 때는 내가 화를 잘 내지만 저 사람한테는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인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화를 잘 내지만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잘 내는 사람도 마동석 앞에서 못 한다고. 그래 분노 조절 장애가 선택적이라고. 그렇죠.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화라는 개념, 이 책에서 화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열받아서 화를 내도 진짜 비싼 물건은 안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치. 그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치. 그것도. 아무리 화가 나도 봐가면서 하잖아. 베개나 던지지 휴대폰은 절대 안 던진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열등감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반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본 전제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비교니까. 네, 그래서 대인 관계가 모든 고민의 그 중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개념들인데 이 책에는 이 설명이 제일 마지막 파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론적이어가지고 이걸 앞에 배치하면 독자들이 읽다가 지겨워서 덮어.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들인 건데, 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은 뭐 나는 소극적이야, 뭐 나는 밝아, 나는 뭐 외향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격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격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독일어로 뭐 되게 어려운 말이 써 있었는데 그게 그냥 성격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들러가 말하는 성격은 이제 성격 특징이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는데 그런 게 나의 어떤 운동선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의 형태가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애는 게으른 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게을러서 이걸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게으름이라는 걸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삐뚤어진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게으르니까 부모의 관심도 받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내가 선택한다는 거지. 난 타고난 게 게을러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책 전반에 이제 이 기심이라는 저자가 해석을 한 거긴 하지만, 책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는 성격은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의지로 네 인생을 바꿔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게으른 거는 네가 타고난 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렇게 바꾼 것뿐이고, 인생의 과제에 직면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네가 네 성격을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이 교육적으로 좀 더 많이 쓰인대요. 그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바뀌기 늦은 때는 언제인가, 이러니까 아들러가 아마도 죽기 하루 이틀 전이겠죠. 언제든지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유전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유전적인 문제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사용이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신체 기관의 열등함, 제가 키가 작은데 뭐 180이 넘는 사람들이 하는 걸 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거, 형제 순위, 특이하게 몇째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 바뀐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읽어보면서 좀 동의는 안 되긴 했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도 좀 있을 거고 가정 분위기가 워낙 다르니까. 근데 뭐 그거 가족 분위기, 문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영향 등등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의지가 네 성격을 바꾸는데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공격형 성격이냐 방어형 성격이냐를 물어봤잖아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격형이라는 거에 깔린 게 허영심이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 남에 대한 미움과 적의가 많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남들에게 적대적이며 비난하는 성격이다. 뭐야, 이거 나야? 그래서 내가 한 1등이 한 1등인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맞죠. 맞아요? 이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질투를 많이 하세요? 질투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우위에 있어야 된다, 뭐든. 그렇기도 하고, 그 선이 있죠. 내 편과 남의 편을 확실히 가르는 그게 있죠. 적의가 많죠. 적의. 네. 그래서 이 공격형 성격을 가진 분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 과장스럽게 행동한다. 타인에게 적대적이고 관심이 자기에게만 향해 있다. 기저에 깔린 것은 나약함과 열등감이다.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실제 이상으로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공격형은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방어형 일단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아니. 이거 공격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극단적이면 이렇겠죠. 극단적이면. 근데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공격형의 거의 끝에 있는 거는 사람이 이렇겠죠. 허영심이라는 게 막 되게 심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허영을 부리고 다 싶은 있죠, 뭐. 내가 근데 조금 사실. 달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질투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다 있고 있죠, 뭐. 그 이제 다 있고 조금 있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어떠신 것 같나요? 일단 방어형 듣고 갈게요. 방어형? 네. 네. 방어형은 이제 거기에 나온 키워드들은 소극적, 불안함, 불안이 많은 사람,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방어형도 어떻게 보면 공격형이랑 비슷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적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 방어형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방어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모두가 내 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게 뭐 엄청 소극적이야 소심해 이거보다는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이 저자가 그걸 다른 말로 바꿀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소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모든 사람과 사물을 두려워하고 터무니없는 불신감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서 오직 적의만 기대한다. 둘 다 나쁜데요. 세상에 나쁜 극단적인 사람만 있는데. 좋은 게 없어. 극단적인 거야. 그래서 소극적 이 방어형 성격의 사람들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는 어떤 목표가 있대요. 그걸 나서지 않음으로써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어형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책에는 그 하위 요소인 우월감, 허영심, 질투, 뭐 미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격형에서는 허영심에 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었는데 아들러 심리학 전반은 그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허영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등님. 공격형? 저는 이거 보니까 약간 뭐 둘 다 있는데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공격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60대 40? 네. 70대 30? 그건 조금이 아닌데? 조금이 아닌데요. 압도적이잖아요. 내가 이겨서 승리한다. 그런 공격형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게 약간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되게 크대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좀 잘난 인간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화를 내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야. 지배욕. 그러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 화를 내고 상대방이 움츠러드는 걸 보면서 그치. 내 근데 강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감정에 대한 것도 이 책에 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정도. 그 우월감에 대해서나 뭐 지배,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 이런 거에서도 저도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게 먹히는 사회야.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는 사회라면 고쳐지겠지. 고쳐지는데. 그래서 왜 아버님들이 화를 낸다거나 막 계속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 그게 먹히는 분위기인 거지. 그래서 허영심이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화라는 감정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화가 많으신가요? 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화가 많아. 그래? 장난 아니에요. 용암이에요 거의. 나 진짜 폭발 맨날 하는데 못 참겠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만약에 혹시 그런 퍼지 건 알아요? 있었어. 화의 감정 중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인권을 분단성 침해 그런 건 아니야. 당하거나 뭐 그냥 이런. 앞차가 안 가면 화가 나고 그런 거 있잖아. 아,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 또 못 참겠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정당한 화라 그랬어요. 퍼지가 있었다면 실제로 퍼지가 뭐야? 영화 퍼지 단 24시간 하루만 동안 살인이 살인이 허용된다. 있었다면 나라에서 뭐 법적으로 어. 해준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최프로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는 지키려고 싸우지만 이분은 또 모릅니다. 겉으로는 방어형인데 어. 알고 보니 공격형이었어. 그날만 짐승. 나 진짜 50대 50인 것 같아. 공격 50, 방어 50. 그래서 이 방어형 성격 같은 경우는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들인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치는 핑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니까 이걸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합리화하는. 그래서 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가진 게 방어형 성격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다 내 얘기 같은데 너무 그거. 근데 저도 그냥 언뜻 처음 읽었을 때는 나 공격형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 남에 대한 적개심은 좀 있긴 한데 뭐 질투나 미움은 허영심은 생각보다 없는데 또 허영심은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방어형을 또 읽으니까 뭐 그것도 내 얘기고. 이것도 내 얘기야. 대인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방어형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나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게 있잖아. 에이, 쟤는 저래. 뭐 나랑 상관없는데 이러면서. 그렇지. 어차피 뭐 이제 안 볼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해결책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언뜻 이제 지나가는 거에서는 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타인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걸 터득해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건 거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 사실 저도 뭐 어제 살쪄가지고 어제 밤부터 갑자기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난리를 쳐댔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또 이거는 허영심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만족스러워. 난 너무 나를 뭐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근데 그러니까 너는 변할 필요 없는데 왜 내가 최고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내가 최고가 아닌 걸 받아들여. 나는 한참 미치구나. 이러다 살아야겠다. 이런. 나는 밑바닥이구나. 평생 아니, 이렇게 또 뭐, 살아야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자기 생각을 비관은 하라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받아들여. 그리고 이 방어형 성격 같은 경우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도망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용기라고 했어요. 정작. 그럼 공격형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 왜 질투라는 감정도 자기가 못하는데 잘해 보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잘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잘해. 쟨 잘해. 나 자신을 또 비교하면서 쟤를 질투하는 거잖아. 걔를 미워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냥 내가 못한다고 질투는 내가 그게 열심히 아니야. 하면 되지. 질투는 그게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이거야. 나보다 못해. 내가 더 잘해. 근데 얘가 뭔가 뽐내고 다녀. 그 사람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네. 내가 질투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못하는데 뽐내는데 왜 질투해?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건 질투가 아니고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질투 자신 있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다. 내가 했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감정이 질투니까. 열등감에서 비롯한 나약함이래요. 그럼 난 질투가 아닌데. 그냥 적의만 있는 거. 적의가 심하네. 오케이.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지. 배 아픈 거 아니야? 배 아픈 거? 약간 그런 거죠. 아니 그건 배 아픈 것도 아니지. 그냥 내가 더 막상 잘났는데 뭐 배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거는. 잘났는 데가 나의 허영심인 거 아니야? 안 잘났어. 실제로 알고 보니 못 났어. 안 잘났어. 나만 그렇게 생각해? 자기 판단 능력이 부족한 거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명상 다니실래요? 그래 막 명상 진짜 그 유발 하락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조언인가 뒷부분에 명상 나오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근데 저는 공격형 100%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 100이겠지? 언제요? 어쨌든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저 사람은 공격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행동해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 화를 많이 내고 그냥 매살? 그냥 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아침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먹었다! 그리고 질투와 저기가 너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무조건 막 모르겠어.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막 입고 하는구나, 깎아내리고. 무조건. 선택적으로 이제 잘하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 이제 연기인가? 그래서 저는 방어형도 있나? 방어형도 분명히 있겠지만 공격형이 거의 100이 아닌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누구야? 자, 아무튼 실명 잠깐 듣고 갈게요. 이렇게 주변에서 방어형? 대인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난 안 할래 이런 분은 근데 만날 리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사람들은 만나주지 오히려 않는데. 만나기가 오히려 방어형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만나기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방어형 성격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가진 불안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연대감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대인 관계로 나오지 않는데 그 집에, 연대감을 그쵸.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